네, 반갑습니다. 스페로 윤종원 팀장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발표드릴 키워드로 오픈소스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마 요즘에 좀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는 비단 개발에 참여를 하시지 않은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도 지나가다가 한 번쯤 정도는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용어가 된 게 이제 오픈소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오픈소스들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오픈소스를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전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컨퍼런스인 만큼 소프트웨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비교적 간단하죠. 누군가 특히 이제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짜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게 잘 동작하는지 테스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포를 거쳐가지고 제품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서비스로 사용자에게 제공되거나 하는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왼쪽 편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냥 개발자들이 알아서 만드는 것일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실제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그냥 세 가지 정도를 보면은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맨 밑에 부분이 되겠죠.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개발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인하우스에서 개발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필요한 기능이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둔 게 있다면은 그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이제 일부로 구성을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한 내부 개발자가 아니라 외주 개발자에게 외주를 맡겨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한들 이 상용 소프트웨어면은 기존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제조사나 아니면 외주 개발자나 아니면 산에 있는 개발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코딩을 해가지고 만들까요? 물론 과거에는 그랬던 적도 많이 있죠. 하지만 최근이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개발 트렌드가 많이 변화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개발자들이 모든 코드를 다 개발을 하지 않는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됐고요. 이제 그 원인으로서 굉장히 오픈소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런 문구를 좀 던지고 싶어요. 오픈소스는 어디에나 있다. 아마 이 발표장 안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이 발표를 띄우는 여러 시스템들에도 오픈소스들이 다 녹아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오픈소스가 단순히 그냥 회자가 많이 되는 용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잘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저의 생각뿐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오픈소스 활용 현황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나 아니면 조사기관 쪽에 조사를 했는데 일단 국내만 보다 하더라도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한 75% 정도 이상이죠.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이제 사업장들이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반 이상이 되는 거고 최근에는 그래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 쪽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식 쪽 자연어 처리라든지 음성 인식 이미지 같은 경우 딥러닝을 이제 AI 분야가 오픈 소스로 공개됐고 이걸 활용하는 부분이 많고요. 특히 최근에 좀 시끌시끌했었죠. 그림 그린 AI가 나와가지고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도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가지고 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픈 소스가 많이 공개되고 또 공유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다 비단 그 산업뿐만이 아니라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국내에서도 오픈소스를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해외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 내 비율이 96%라니까 거의 대부분 오픈소스를 쓰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사용 소프트 내에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기업의 대부분도 오픈소스 기반으로 회사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때, 소프트웨어를 새로 만들어야 될 때 먼저 하는 행위가 어떻게 만들까라기보다는 관련된 오픈소스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이후에 개발에 들어간다고 할 정도니까 이제 오픈소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쓰이는 오픈소스들, 물론 많이 쓰이면은 쓰는 입장에서야 굉장히 편하고 좋고 또 이제 그만큼 얻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널리 쓰이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게 많이 쓰이는 만큼 그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이게 좋은 것에는 이제 이면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픈소스 쪽에 이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것 같은 결과들이 좀 보일 수 있었는데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자유롭게 쓰도록 공개하는 영향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리스크와 관련된 것들에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오픈소스 공개된 것 중에서 85%는 마지막 업데이트가 한 지 4년 이상 지난 비율이 약 85%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오픈소스가 많고 많다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업데이트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비율은 그렇게 좀 적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오픈소스라는 게 어떤 뭐 결함이 발생하거나 취약점이 발생하면은 항상 수정이 되고 패치가 되어서 제작사가 올려놓는데, 제작사가 아무리 신규 버전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쓰는 사람이 그거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또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최신 버전이 아닌 오픈소스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즉, 만드는 사람도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쓰는 사람도 업데이트를 한다 한들 상시 최신 버전으로, 즉 안전하거나 조금 더 좋은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그럼 이게 오픈소스가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뭐 아무 이슈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80% 이상의 오픈소스가 하나 이상의 취약점을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무언가 임의로 하나의 전 세계에 알려진 것 중에 하나의 오픈소스를 뽑았을 때 그 오픈소스가 안전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픈소스라는 게 그냥 내가 막무가내로 쓰다 보면은 그냥 무조건 손이 닿는 대로 뻗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걸 하나씩 가져다가 쓰다 보면은 안전하지 않을 오픈소스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오픈소스를 쓸 때 좋은 오픈소스를 쓸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것과 조금 대비되게 실제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 조직을 갖춘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10%도 채 안 되는 비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크지만 이것들을 관리하는 조직은 아직 터무니없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픈소스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부분은 보안 취약점 이전에 원래는 이제 라이선스 이슈부터 좀 시작이 많이 됐었어요. 오픈소스가 나왔을 때 요즘이야 이제 오픈소스와 관련된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오픈소스 하면 취약점이라는 단어가 바로 생각이 나는데, 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오픈소스 하면은 라이선스라는 단어가 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픈소스는 각각 오픈소스 제품마다 고유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 라이선스에 맞게끔 오픈소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라이선스라는 게 어떤 이제 뭐 법적인 요소도 있고, 또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특히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꼼꼼하게 보고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인식보다는 쓸만한 좋은 게 있으니까 내가 바로 가져다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쓰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관련된 분쟁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전에는 오픈소스를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오픈소스를 쓸 때 내가 사용한 오픈소스의 라이선스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판매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공개 형태와 충돌이 나지 않는지, 이런 법적인 내용들을 검토하는 쪽으로 좀 리스크 관리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진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픈소스와 관련된 이제 보안 취약점, 활용한 공격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오픈소스 보안 리스크가 조금 더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2009년부터 2020년도까지 오픈소스에서 발생한 취약점의 개수를 집계한 건데, 굉장히 극적으로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몇 개 나오지도 않고 라이선스만 잘 신경 쓰고 사용을 했으면 됐을 그런 부분인 건데, 이제는 보안 취약점에 대해 가지고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특히나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평균 수명 기간을 보시면 굉장히 깁니다. 그만큼 보안 취약점이 알려져 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상시 관리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오픈소스를 쓸 때 보안 취약점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런 오픈소스에 대해 가지고 좀 관리를 하고, 우리가 오픈소스를 쓸 때 누군가가 이런 오픈소스에 그거 위험한 오픈소스야 라고 알려주면 정말 좋을 텐데, 사실 알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될까요?
작년이죠. 작년 5월에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이버 보안 행정 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솔라인즈 해킹이라든지 뭐 파이프라인 공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명령을 발표를 했고요. 이는 결국에 이제 S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S봄은 이제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라고 비유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음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포장 음식을 저희가 구매를 할 때 뒷면을 딱 돌려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성분표가 있죠.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가 적혀 있고 아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보고서 좋은 성분이 아닌 것들은 이제 구매를 하지 않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재명세서라는 거를 항상 구별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쓸 때 그 소프트웨어의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를 공급받는 사람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특히 S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갖춰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명시된 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안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관련해서 어떤 사용 용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뭐 라이센스 정보 같은 것도 표시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제 취약점 정보도 S본만에 같이 포함을 시킬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사용을 할 때 그 소프트웨어의 S본을 보고서 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중에 취약한 보안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는 구성 성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S봄에 갖춰지면은 오픈소스를 쓸 때 이걸 써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할 때 이 S봄이 굉장히 큰 판단 요소가 되겠죠. 즉 S봄은 이제 먼저 개발하고 배포 단계에는 뭐 바이너리라든지 아니면 소스 코드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S봄을 생성을 하고 취약점을 진단해서 S봄을 생성을 하고 이게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배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패키지를 받으면은 S봄부터 먼저 추출해서 열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전하구나, 내가 써도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S봄 활용을 해가지고 뭐 라이센스 관리라든지 보안 취약점 판단, 그다음에 또 의존성이 있는 다른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도 같이 분석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전에 전환을 했을 때 뭐 전체 조직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조직의 한 80% 정도가 S봄을 생성을 하고 또 활용을 할 예정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까요? 개발자가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보안팀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서 OSRB라고 하는 오픈소스 리뷰보드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운영할 것들을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오픈소스 리뷰보드는 그냥 뭐 오픈소스 전문가들의 집단이라기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이 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뭐 프로젝트 리더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개발자나 운영 담당자, 그다음에 오픈소스 지원팀, 뭐 정책을 수립하고 가이드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법무팀까지 함께 리뷰보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 오픈소스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오픈소스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이에 근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S봄 자체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반드시 좀 제공이 되고 활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S봄 자체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적용이 되어서 활용이 되어야 할 텐데요. 소프트웨어 공급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품의 공급망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제 공급자가 제조 과정을 거쳐가지고 물건이 생산이 되면은 그걸 이제 물류 시스템에서 배송을 하고 이걸 가지고 다시 소비업자에게 넘겨가지고 사용자가 구매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건들이 통상 세상에서 거래가 되는데 소프트웨어도 비슷하죠. 뭐 처음에 생산을 하고 빌드를 통해서 제품이 패키지가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배포가 되죠. 배포가 되어서 이제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저장소에 오픈소스 저장소들에 이제 안치가 되고 이것들을 이제 개발자가 가져다가 쓰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S봄은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공급망 전반적으로 이 S봄이 생산이 되고 이제 활용이 되어서 전 공급망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보기 쉽게 식별하고 특히 보안 취약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식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제 오픈소스가 어디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픈소스는 이제 뭐 저희가 뭐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을 만큼 저희 세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안전하지 못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많은 결과를 통해 가지고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픈소스가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무조건 좋은 현상을 볼 게 아니라 반드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가는 곳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보안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제안드린 거는 S문 같은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오픈소스가 안전한지를 확인을 하고 안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문화와 이제 절차가 정립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